여러분, 저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난 한 주 동안 단 한마디 말에 하루 전체가 무너져 내린 적이 있으셨나요? 자녀의 말 한마디, 며느리의 눈빛 하나, 오랜 친구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 그 말이 밤새 머릿속을 맴돌며 도무지 잠들지 못하게 했던 경험, 여러분께도 있으실 거예요. 이불 속에 누워서 그 장면을 몇 번이고 다시 떠올리며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했을까, 혼자서 밤을 지새우셨던 적이요. 저도 그런 밤을 여러 번 보냈어요. 젊었을 적에도 그랬고 나이를 먹은 뒤에도 그랬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느 나이가 되어도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래 살면서 조금씩 알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흔들리는가?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요.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예요. 감정의 품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래 살수록 반드시 갖추어야 할,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오늘 천천히 풀어보려 해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서두르지 않을게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깨달으시는 것, 그것이 저의 바람이니까요. 저는 평생을 사람을 공부하며 살아왔어요. 철학을 가르치고 책을 쓰고 강단에 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저를 가장 오래, 가장 깊이 고민하게 만든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과연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것이 성숙함은 아니에요. 살아온 해가 쌓인다고 해서 저절로 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90이 넘은 지금도 그 질문 앞에서는 여전히 겸손해져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오랜 삶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도 금방 돌아올 줄 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을 붙드는 힘이 어디서 오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먼저 솔직하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감정을 날씨처럼 여겨왔어요. 갑자기 퍼붓는 소나기처럼, 예고 없이 몰아치는 폭풍처럼, 어느 순간 화가 치밀어 오르면 어쩔 수 없다고, 그냥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 왔어요. 화가 나는 건 내 탓이 아니야.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깊이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그저 가볍게 웃어 넘겨요. 상황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제가 젊을 적에는 이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감정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니, 화가 나는데 어떻게 화를 안 낸단 말인가,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가까이서 바라보면서 저는 조금씩 알게 됐어요. 감정은 나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정은 내가 선택하는 반응이에요. 이것을 처음 받아들인 그 순간이 저에게는 진짜 어른이 되는 첫 번째 문턱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 누군가 심한 말을 해도 그 말에 끌려다니지 않는 분들, 표정은 여전히 고요하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는 분들, 그분들이 특별히 둔한 것도 아니고 감각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 섬세하고 깊은 마음을 가진 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다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신의 감정의 주인이 자신임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그 순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러지?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당연한 반응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화가 치민 그 순간 상대방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오랫동안 사람을 관찰해 온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군가를 화나게 했을 때 상대방은 이미 그 안에서 이겼다고 느껴요. 그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맛있는 밥을 먹고 편안히 잠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은요, 저녁 내내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가슴은 무거운데 이유를 딱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 감정을 혼자서만 밤새 끌어안고 있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것이 너무나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잘못한 것은 상대방인데 왜 고통을 받는 것은 내가 되어야 하는가? 왜 상처를 안고 잠 못 드는 것은 나 혼자인가? 이것이 공평한 일인가? 화를 참으라는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화를 억누르는 것과 화가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화를 억누르는 것은 고통이에요. 억지로 꾹 눌러놓아도 그 감정은 어딘가에 남아서 우리를 갉아먹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 감정이 내 안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지혜예요. 이것은 수련을 통해 얻는 것도 아니고 타고나는 것도 아니에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조금씩 길러지는 것이에요. 진정한 품격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가 자신을 흔들려 할 때 정면으로 바라보고 가볍게 미소 짓고 그리고 조용히 돌아서요. 그 침묵이, 그 여유가 어떤 말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그 사람이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흔들리는 척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상대방의 말이 나에게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 아닌 태도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힘이에요.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길러야 할 힘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만약 길을 걷다가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의 지갑을 낚아채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온 힘을 다해 붙잡을 거예요. 소리를 지르실 수도 있고 달려가서 찾아오려 하실 수도 있어요. 지갑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평화는요, 단 한마디 말에, 눈빛 하나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냥 내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지갑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을 훨씬 더 쉽게 빼앗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오래 살면서 이 사실이 참으로 안타까웠어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는 데는 정성을 다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훨씬 더 소중한 것은 너무 쉽게 내어주고 있다는 것이요. 나이가 들수록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보여야 해요. 돈이 아니에요.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에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마음의 고요함이에요. 내 안의 평화예요. 타인의 말이 아무리 무례하고 아무리 나를 아프게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로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해요. 그 사람이 던진 돌이 내 문 앞에서 멈추고 내 마음의 뜰까지는 닿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스스로 마음의 문을 지킨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문지기가 바로 나예요. 누구를 들이고 누구를 내보낼지 오직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늦게나마 여러분께서 반드시 가져가셔야 할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요. 마음의 문지기가 되는 것이 거창한 일처럼 들리시나요?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누군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순간 딱 3초만 멈추는 거예요. 숨 한 번 천천히 들이쉬고 이 감정을 내 안에 들이겠는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게 하겠는가? 이 질문을 한 번만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그 3초가 하루를 바꿔요. 그 하루들이 모여서
남은 삶의 질을 바꿔요. 아주 쉬운 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가 먼저 올라오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것도 인간이니까요. 다만 한 번씩 그 순간을 기억하고 한 번씩 시도해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도 젊었을 적에는 수없이 실패했어요. 화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화를 냈고 마음을 다스리려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나 그 실패들이 쌓이면서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말이 예전만큼 깊이 파고들지 않는 느낌이 들었어요. 상처가 아예 없는 게 아니라 상처가 오래 남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게 성숙이라는 것을 오래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노년에 이르면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것이 보여요. 한쪽은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를 받아요. 자녀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며칠을 속상해하고 이웃이 인사를 제대로 안 하면 서운함이 오래 남아요. 늘 세상이 자신을 외면한다고 느끼고 아무도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러다 보니 얼굴에 그 모든 감정이 담기고 만나는 사람들도 조금씩 멀어지게 돼요. 또 한쪽은 어떤 상황이 와도 표정이 고요해요. 자녀가 서운하게 해도 이내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누군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금방 털어내요. 얼굴에 삶의 깊이가 담겨 있고 함께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분들이에요. 가까이 있으면 좋고 대화를 나누면 뭔가 따뜻한 것이 남는 분들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이 질문이 너무 직접적으로 들리신다면 죄송해요. 그런데 저는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어떤 노년을 보내고 싶은가? 이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조금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해요. 오늘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밤새 끌어안고 잠 못 드는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감정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전에 가볍게 내려놓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 작은 차이가 10년, 20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사람을 만들어요. 저는 이것을 감정의 품격이라고 불러요. 예절이나 교양이 외면의 품격이라면 감정의 품격은 내면의 품격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타인으로 인해 자신의 평화를 빼앗기지 않으며 그러면서도 냉정하거나 차갑지 않고 여전히 따뜻하고 너그러운 것, 그것이 감정의 품격이에요. 옛말에 군자불기라는 말이 있어요. 군자는 어떤 그릇에도 담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이리 기울고 저리 기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형태를 잃지 않는 사람, 어떤 말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 그것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오래 살면서 저는 그런 분들을 몇 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특별히 강인해 보이는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드럽고 온화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었어요. 표면은 잔잔한 물처럼 고요한데 그 아래에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단단한 바닥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요. 그런 분들과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그분들의 그 고요함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것이 진짜 어른의 힘이에요. 말로 이기는 힘이 아니라 존재만으로 전해지는 힘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가장 자주 빼앗아 가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평화를 넘겨주고 있나요?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그 사람을 탓하거나 멀리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 감정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늘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세상이 나를 위해 변해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지, 그 감정을 어디까지 내 안으로 허락할지,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댓글로 조금 나눠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이 무엇인지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그 이야기를 꺼내놓는 것만으로도 조금 가벼워질 수 있으니까요. 저도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함께 생각해 볼게요.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감정의 주인은 나예요. 타인이 나를 화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화가 내 하루 전체를 지배할지 말지 그 결정은 오직 나만이 할 수 있어요. 어렵게 들리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다음번에 누군가의 말이 가슴을 내려앉게 할 때 딱 3초만 멈추어 보는 거예요. 이 감정을 내 안으로 들일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멈추게 할 것인가. 그 3초가 하루를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하루들이 모이면 남은 삶이 달라져요. 오래 살면 살수록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보여야 해요.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마음의 평화예요. 그 평화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짜 품격이에요. 화를 참는 것이 아니에요. 화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차이를 여러분이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한 번쯤 가만히 생각해 보아 주셨으면 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다고 믿어요. 아니, 사실은 이미 그 안에 그런 힘이 있으세요. 다만 아직 그것을 온전히 쓰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힘을 꺼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이 영상을 만들 때마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화면 너머에서 혼자 앉아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습이 자꾸 떠올라요. 어쩌면 혼자 밥을 드시면서, 어쩌면 잠들기 전 침대에 누우셔서, 어쩌면 오늘 하루 힘든 일이 있어서 무언가 위로가 될까 하고 틀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 모든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오래, 충분히 많이 살아오셨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견디고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오셨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는 느낄 수 있어요. 이제는 조금 다르게 사셔도 돼요. 더 이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전체를 빼앗기지 않아도 돼요. 더 이상 혼자서 밤새 그 감정을 끌어안고 계시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은 그런 고통 없이 사실 자격이 충분히 있으세요. 그 자격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찾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되어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가까운 분 중에 이런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구독을 누르시면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저에게는 또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저는 다음에 또 오겠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여러분 곁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오늘 하루도 마음 평안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해요, 여러분.